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추석 이후 달라질 증시 색깔, 포지션 재조정할까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부터 국내 증시가 하락 조정장에 돌입했다. 과감한 매수세로 증시를 떠받치던 개인 투자자들도 뜨뜻미지근하다. 추석 연휴로 3거래일간 휴장하는 데다 미국 TV 대선 토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등이 예정돼 있어 불안감을 안고 사느니 미리 포지션을 정리하자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한편에선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포지션 재분배가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증시는 추석 연휴로 수, 목, 금 3일을 쉬죠. 미국 시장은 대선 분위기가 본격화하고 또 굵직한 경제 지표들이 쏟아지는 시점인데요.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조정, 또 포지션 재분배 등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도움이 되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뉴욕 증시를 중심으로 좀 변동성 확대가 이어지고 있죠. 네, 국내 증시도 좀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뉴욕 증시가 사실은 조정을 좀 선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난주에 사실은 빅스 지수와 S&P 500 지수 간에 비교하는 설명을 좀 드렸는데 네. 그때 사실은 변동성이 큰 국면 20을 넘어간다. 빅스 지수가 20을 넘어가면 변동성이 여전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도 26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예. 여전히 변동성이 큰 국면에 와 있다. 빅스 지수로 보면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S&P 500 지수로 보면 지난주에 0.6% 하락했습니다만은 주간으로 보면 하락률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만은 주 중에 크게 오르고 크게 하락하는 날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상하 아래 위 변동폭이 4%포인트가 넘어가는 네. 큰 폭의 등락세를 좀 보였다라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9월 들어서 지금까지 월간으로는 5.8% 정도, 6%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이후 팬데믹 3월 급락장 이후에 월간으로는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주에도 변동성이 계속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공포지수 자체가 높은 수준이다라는 게 시장의 방향성을 미리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 주에 대형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벤트들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상하로 움직이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까 뉴스에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글로벌,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지표 발표가 집중적으로 이번 주 초에 이루어진다라는 거고요. 예. 또 이번 주부터 미국 대통령 선거 토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대선의 어떤 판도 자체가 다시 바뀔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네. 세 번째는 지난주 미국 달러가 굉장히 강했던 양상을 보였었는데요. 달러와 강세 국면이 지속되면서 뉴욕 증시의 조정을 부추길 수 있다라는 점 세 번째 포인트로 짚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시장을 움직일 주요 재료들이 이번 주에 좀 집중된다고 하셨는데 일단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첫 번째가 미국 경제 지표입니다.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지금 높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수부터 성장률 지수, 미국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이번 주에 발표된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 초에 29일에 미국 소비자들의 체감 심리를 보여주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되고요. 또 그 다음 날인 30일에는 그 ADP 민간 고용, 민간 영역에서의 신규 취업자 수가 확정 발표되고요. 네. 또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0월 첫째 날 10월 1일 같은 경우는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요. 개인들의 소비 지출, 또 네.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소비 지출을 기반으로 하는 물가 지수, 연준이 통화정책의 기초 자료로 쓰는 지수인데요. 이 네.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또 9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특히나 이제 관심을 끄는 고용 지표가 핵심적인 지표들인데요. 지금 10월 1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고 그 다음 날인 10월 2일에 미국 노동부 고용 지표가 발표되면서 예. 비농업 신규 고용 지수, 고용 지표 또 실업률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 등도 발표되면서 미국 내의 굵직한 경제 지표들이 동시에 이번 주 내에 주중 매일매일 발표될 예정이다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가 9월 말과 또 10월 초가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굵직한 예.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되는 그런 기간인 것 같은데 역시 핵심은 고용 지표 아니겠습니까? 9월 고용 지표. 자, 어떨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대로 고용 지표가 좀 부진하다는 말은 전체적인 미국 가계의 소득이 높지 않고요. 그에 따라서 소비 심리 또 소비 지표가 썩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미국 경제 GDP의 70%가 소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소비의 핵심, 미국 경제 성장의 핵심은 그 고용 부분에 있다라는 거고요. 제조업 지표에 비해서 고용 지표가 상대적으로 덜 개선되고 있다. 회복세가 더디다라는 점이 가장 큰 우려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번 주 금요일에 그러니까 다음 이제 곧 돌아오는 금요일, 한국 시간은 토요일이죠. 토요일 아침에 발표될 미국 노동부의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관심을 끄는 부분들은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 직전에 발표되는 마지막 고용 지표거든요. 아,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대선 전에서 이 9월 고용 지표가 양측 민주당과 공화당의 서로 공방전의 핵심적인 지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네. 관심을 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시장 전망은 이렇습니다.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 지금 85만 명 증가할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앞선 8월에는 137만 명이 늘어났거든요. 그에 비해서 굉장히 신규 취업자 수 증가가 더디다라고 네.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도 지금 8.2%. 굉장히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입니다만은 7월에서 8월로 갈 때 개선세에 비해서는 굉장히 더디다라는 거죠. 네. 지금 8월에는 8.4%였는데 그 이전 7월이 10.2%니까 1.8%포인트 정도 낮아졌는데요. 네. 지금 8월에서 9월로 갈 때는 0.2%포인트 낮아지면서 실업률 하락세도 좀 더디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9월 고용 지표는 전체적으로 시장에 좀 실망감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9월의 고용 지표 미국 시간으로는 현지 시간 금요일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토요일 날 예.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현재 예상은 그렇게 좋지 않다. 예. 이런 상황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좀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됩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조업 지표에 비해서 고용 지표가 좋지 않다라는 말은 전체적인 생산은 잘 되고 있지만 그 생산된 재화를 소비하는 미국의 소비 심리 자체가 썩 좋지 않다라는 거죠. 네. 고용이 많이 늘어나지 못한다는 말은 미국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크게 늘어나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그에 따라서 소비 개선에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GDP의 65에서 70%가 이 소비 경기가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 개선이 한계가 있다라는 점은 미국의 GDP 성장률 개선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JP 모건 같은 경우는 엊그제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 3.5%면 굉장히 좋은데요. 예. 3.5% 전망치를 2.5%로 무려 1%포인트나 하향 조정했거든요. 네. 그건 생각보다 고용 개선이 굉장히 더디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실망감이 이 4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에 반영됐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부정적인 평가를 조금 낮춰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네.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이제 기존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 신규 실업수당 외에 코로나19에 대비해서 미국 정부가 추가로 주당 $600의 추가 실업수당을 줬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받는 급여보다 실업수당이 훨씬 많다. 그래서 아예 일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민주당, 공화당 의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추가 실업수당이 끊기는 상태가 벌어지니까 다시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요.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업률이 조금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이런 착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 자체를 조금 톤다운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고용 지표에 대한 설명이었고 고용 지표가 역시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볼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도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표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재료를 보면은 이제 대선 토론이죠. 네. 첫 TV 대선 토론이 시작되는데 상당히 많은 관심이 쏠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2016년도에 힐러리가 트럼프보다 굉장히 앞선 전국 여론조사에서 앞섰지만 네. 실제 이 TV 토론을 통해서 양 진영, 양 후보 간의 지지율이 뒤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특히 이제 트럼프가 무대 위에서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TV 버라이어티 쇼를 진행했던 네.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고 또 일반인들
미국 국민들이 아파하는 부분들 또 듣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찍어내는 그런 어떤 그 화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 바이든에 비해서 굉장히 TV 토론에 강할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바이든이 앞서고 있는 바이든 우위의 미국 대선 판도가 조금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싹트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첫 토론회는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서 열리는데요. 오하이오주는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지금 두 후보 간에 대선 때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뒤바뀌는 그런 어떤 경합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하이오주에서 열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상징성이 있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10월에 두 차례 더 그 TV 토론이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누가 기선을 제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 TV 토론 주제가 사실은 굉장히 좀 민감한 주제들입니다. 경제 지표, 또 인종 문제, 네. 또 주요 도시에서의 폭력 시위, 또 지금 우편 투표를 놓고 불복하겠다라고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이번 선거의 어떤 그 신뢰성에 대한 얘기들, 또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정책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첫 TV 토론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잘못된 어떤 정책을 비판할 가능성이 높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선명하게 저소득층에 있는 백인 계층을 백인 계층에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서 양측의 뚜렷한 입장 차이가 여론의 판도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지금 뭐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조금 트럼프의 우위를 좀 전망하는 그런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미국 종합일간지 USA 투데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트럼프가 첫 TV 토론에서 앞서겠느냐, 바이든이 앞서겠느냐, 47대 41로 트럼프가 다 앞설 것이다라고 일반인들은 좀 보고 있고요. 그런 기대감들이 실제 TV 토론에서 그대로 반영될지는 조금 추가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제 세 번째 재료를 보면은 역시 달러화 강세인데요. 사실 네. 저희가 얼마 전에만 해도 달러화 약세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네. 달러화 강세 얘기를 또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됐네요. 네, 6개국 주요 교역국 대비 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지난주 초만 해도 사실은 92선 후반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네.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 보면 94.6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네. 간밤에 지금 제가 지금 오늘 아침 데이터를 보니까 94.7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그렇군요. 단기적으로 일주 사이에 달러가 굉장히 강한 국면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달러가 강해지는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달러 인덱스와 S&P 500 지수를 같이 이렇게 겹쳐놓고 그려보면 달러 인덱스가 위로 올라갈수록 달러 네. 가치가 올라갈수록 뉴욕 증시는 하락하는 이런 역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달러가 지금처럼 계속 강해진다는 말은 S&P 500 지수가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번 주 달러 강세 국면이 굉장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런 부분이죠. 미국은 지금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다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유럽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이런 데서 가파른 속도로 지금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일부 지역들은 다시 경제 봉쇄 조치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보면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달러 가치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번 주 유로존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요. 미국과 달리 유로존 물가지수는 마이너스를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유로화 가치가 추가로 빠지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끝으로 내일부터,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죠. 유로존과 영국 간의 브렉시트 회담이 열리는데 그 노딜 브렉시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양측 간의 불협화음이 굉장히 커지면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또 달러 가치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뉴욕 증시가 달러 강세로 인해서 조정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서 달러 가치도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예. 우리는 우리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리 증시 기준으로는 3영업일 동안 지금 우리 증시가 쉬거든요. 추석 네. 연휴에. 일단은 그 3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방금 말씀드린 다양한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포지션을 좀 가볍게 해서 수익이 난 부분은 일정 부분 현금화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겠고요.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격 매수하는 적극적인 매매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아까 뉴스에도 잠깐 나왔지만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어닝 시즌에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성장주, 그동안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았던 성장주 포지션 조금 줄이고 실적이 양호한 종목군 중심으로 좀 갈아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뭐 현대기아차 이런 기존에 잘 나가는 종목들 중심으로 실적 양호한 우량주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 고민이 되실 텐데요. 참고하셔서 올바른 대응 전략 짜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